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. 시장이 좀 들썩였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수줍게 웃어주셨는데요.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장에서도 상승을 보였지만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장 주제부터 확인해 보면요. 이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이 가져온 주제는요. 줄줄이 글로벌 이슈, 이 안에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목을 하셨습니다. 자, 이슈가 참 긴데요. 한마디로 좀 압축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로 초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결론은 일단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이슈를 가지고 나왔고요. 일단은 지난주에 정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정도 좀 나왔습니다. 금리 동결이 됐고요. 그러면서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로 어느 정도 지수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 상승을 좀 견인을 해줬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벌써 한 2,000포인트 거의 다 온 것 같고요.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새 690포인트까지 700선을 좀 위협하는 그 정도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중에서는 바이오하고 화장품이 좀 성장성이 높았던 그동안 하락폭이 좀 컸던 종목군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종목별로는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은 금리 인상 이슈로 그간 좀 이머징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같은 시장은 굉장히 좀 선진국 시장은 좀 빠지고 그동안 이머징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후에 좀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나서 다시 좀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과 이머징의 좀 디커플링이 좀 이루어진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. 일단은 그간 좀 금요일날 좀 들어왔던 자금에는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요. 외국인 자금에서도 좀 단기적 한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일단은 창구를 보더라도 좀 CS 창구로 한 창구로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종목별로 좀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자금들이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봤을 때 해먹기 위해서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금리 동결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로 상대적으로 좀 성장성이 높은 주식별로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에서는 좀 매매를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. 좀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. 외국계 자금 단기적인 한머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일시적이었다라고 저희가 좀 초점을 둬야 되는 건지 외국계 자금이 일단 금요일장의 선진국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커졌었거든요. 시장 예상을 좀 어떻게 해볼까요? 네,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. 일단은 그렇게 느껴지시는 아니겠지만 벌써 2,000포인트 다 왔구나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좀 줄줄이 나올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은 자금이 좀 이벤트에 따라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앞으로 이벤트를 좀 지켜보면요. 좀 중국 같은 경우는 9월 PMI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판매 또 신규 주택 주문 등 좀 굉장히 좀 지수들이 굉장히 나올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의를 하는데 이 정상회의가 굉장히 좀 이목의 중심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스 같은 경우도 총선이 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추석 그리고 중국인 국경절 등 굉장히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벤트들은 좀 굉장히 좋은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다만 시장이 반응하는 데는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좀 예견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도한 상승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는 좀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괜찮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슈는 많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초점을 주어주셨는데 일단 중국의 차이신 PM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최저점을 달리고 있거든요.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이 다시금 커지는 건 아닌지 이 같은 우려감도 있고요. 또 미국 쪽에서는 주택 지수와 더불어서 신규 주문 그리고 이번 주에 또 GDP 발표, 확정치도 발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금 또 시장이 크게 출렁이진 않을지 걱정도 되거든요. 좀 지표와 더불어서 그 출렁이면 어떻게 예상을 좀 해봐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일단은 중국 9월 PMI라든지 미국 주택 판매 같은 이런 지수들은 안 나올수록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는 좀 안 나와줘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오히려 지수가 만약에 좋게 나와준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출렁
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. 또 PMI 같은 경우도 좀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켜보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야지 그걸 예측해서 좀 움직이시기에는 매매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10월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그간 옐런이 리스크로 얘기했던 부분이 풀리기 위해서는 4주나 5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10월에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글로벌 증시 영향으로 좀 단기 하락이 좀 가능하겠지만 하락폭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. 성장성 높은 주식이 다시 시장의 대장주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. 그리고 시장은 어느 정도 좀 큰 폭의 박스권이 예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승 시 매도, 하락 시 매수하는 좀 이벤트와 뉴스에 어느 정도 좀 대응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셔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마음을 놓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기존 대장주 바이오 화장품 쪽으로는 매기가 꾸준히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성장성 높은 좀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상승폭이 좀 크지 않겠는가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글로벌 경기 둔화에 좀 그런 테마에 좀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률이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FOMC 이전에 가장 크게 눌려 있었던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 다시금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연장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가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셨고요. 지금 앞으로에 대한 시장을 아무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보다는 대응 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더 연기될 쪽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때문에 좀 지표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